미국 대선을 앞두고 각주에서 펼쳐지는 프라이머리에서는 민주당 버니 샌더스 후보의 돌풍이 일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지도가 발목을 잡을 것이란 애초의 평가를 극복하며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라 부르는 샌더스는 특히 30대 이하 젊은 층 사이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더스가 내세우는 주장의 핵심은 다수 미국인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충분히 나누지 못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보편적 의료보험과 국공립대학 등록금 무료 공약 등을 통해 미국 사회의 성취를 구성원 개개인이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그의 주장이죠. 사실 그의 주장은 그리 새로운 게 아닙니다. 5년 전 8시간 37분에 이르는 필리버스터를 연상시키는 연설을 할 때도, 더 멀리 수십 년 전에도 그는 그와 같은 주장을 펼쳐왔죠. 버니 샌더스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와 버니 샌더스의 바람이 분다는 건 그가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맞는 말이죠. 지난 10수년 동안 세상의 불평등은 너무도 극심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불평등은 미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됐던 건 한국의 경제가 민주적이지 않고 소수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수년이 흘러 한국 경제는 여전히 봄을 맞지 못했습니다. 다들 손가락만 빨며 하늘 높이 매달린 수치만 말아보죠. 유가증권 시장의 지수가 오르면,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면 내 주머니 사정도 나아질까요? 지구 저편 미국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일고 있는 바람을 조금이나마 쐬고자 목을 내뻗는 건 그래서입니다. 바보처럼 아무 효력도 없는 연설을 8시간 37분째 하는, 영화처럼 악당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진 않더라도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감동할 수 있도록 꾸준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정치인을 바라보는 건 그래서입니다. 그의 선전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던지면 계란도 바위를 깰 수 있다는 바보 같은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의로운 일이 더는 외로운 일로 남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럼 모비신의 영화방, 지금 바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모비신의 영화방 제기사 청기사입니다. 기사님 약간 공기반 소리가 납니다, 목소리가. 맞죠? 되게 울리죠? 오프닝하기 힘드네요. 제가 오프닝을 하는데 성기사님 너무 옆에서 비우셔가지고. 아니, 비웃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네. 평소랑 다른 모습에 제가 처음 봐서 그렇습니다. 성시경인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네, 그건 그렇고 저희 이제 제기사님은 아시죠? 제가 제기사인데 흥기사님이랑 청기사님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분이 이렇게 새롭게 참석을 하셨는데 우선 박수 한번 치고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흥기사님 먼저. 미모의 흥기사님. 네. 이제 안 보이니까 좋네. 네. 네. 저는 지금 신입 직장인으로 3달째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술을 마시다가 청기사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청기사가 친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불렀는데, 아니 제기사래. 내가 아는 제기사래. 나는 걔를 보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참석하게 됐어요. 그렇죠. 네. 청기사님은요? 저도 썩 내키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썩 내키지 않고, 제가 일단은 영화를 별로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네. 영화를 많이 보지 못해가지고, 일단, 제 소개를 네. 먼저 하자면, 네. 저도 이제 기자로, 네. 지금 수습기자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새파란 기자고, 네. 그래서 청기사예요. 네. 그래서 새파란, 네. 풀을 청. 네, 그렇죠. 있네. 그렇죠. 급조한 거 치고 괜찮죠. 하여튼 그렇고, 오늘 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네. 모르겠지만, 네. 좀 잘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청기사님은 기자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미모의 흥 기사님도, 네. 물론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네. 현재 같은 방에서 묵은 사이. 누군 사이다. 한 이불을 한번 덮었죠. 그런 사이였네요. 굉장히
아무튼 청 기사님, 흥 기사님 모두 이제 기자로서 지금 일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엄청난 기대를 하면서 제가 사실 초대를 했습니다. 어제 술자리에서. 오늘 그 기대에 부응을 해주실 거죠? 제가 이제 대한민국 기자의 수준을 이제 적나라하게 이 정도다.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한번 얼마나 무식해도 된다. 아, 거기까지. 네, 여기까지. 저희 혹시 이 팟캐방의 존재는 알고 있었나요, 두 분? 전혀 몰랐죠. 몰랐는데. 네. 전혀 몰랐죠, 전. 흥 기사님은 좀 이렇게 좀 알지 않나요? 예, 알긴 알았는데 네. 사실은 예, 알았는데 제가 들어봤는데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예,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각오입니다. 오늘 개전 방송보다는 이 방송이 네, 더 잘 될 그렇죠. 것 같다. 네. 네. 청 기사님은요? 저는요, 제가 사실 오늘 영화관을 오는데 굉장히 떨렸어요. 왜냐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본 게 설국열차였어요. 진짜로. 몇 년 됐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예, 그거는 뭐, 예. 하여튼, 그래서, 일단, 영화를 그만큼 제가 좀 안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맨날 뭐 다운이나 좀 받아보고, 그래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재밌게, 이렇게 하고 청 기사님이 싶은데. 식견이 있으셔가지고, 뭐, 나름의, 넓고 되게 깊으시고 나름의 시선으로 넓지만 영화를 얕은, 예, 그런 거. 이야기해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사실 녹음할 영화는 흥 기사님이 정해주셨어요. 아, 제가 네. 잘했어요. 흥 기사님이 어제 술자리에서. 아, 그러셨나요?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저 뭐랬죠? 두 분 모두 이제 네. 술자리에서는 다 녹음을 하겠다 했는데, 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네요. 저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들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지난 저녁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흥 기사님이 아마 이 영화를 좀 잘 이끌어 주시면서 방송을 나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저 이제 뭐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인 영화 얘기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그러시죠. 예. 예고편 듣고 네, 보겠습니다. 네. Dearest, there are no accidents, and everything comes full circle. You're always the most beautiful woman in the room.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in love? Therese Valiant. Carol. Tell me you know what you're doing. I never did. It shouldn't be like this. I know. If he can't have me, I can't see my daughter. Carol, I miss you. I want it, and I will not deny it. We gave each other the most breathtaking of gifts. 네, 저희 이제 예고편 보고 왔는데요. 오늘 흥 기사님이 이 영화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좀 줄거리 요약 부탁드립니다. 일단 영화는 백화점에서 일하는 테레즈 벨리벳을 카메라가 비추면서 시작을 하는데 딱 보면 느껴지는 게 걔의 일상이 되게 지루해요. 지루하고 무료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도 전혀 아니야. 그래서 얘는 뭔가 즐거운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이 되게 일상이 공허하고 무료해 보이는데 그때 되게 멋있는 옷을 입고 그 시대가 언젠지는 나중에 1950년대라고 알게 되긴 했지만 엄청 멋있는 백화점의 고급 양장을 입고 온 캐롤 에어드를 보는데 그때 뭔가 영화의 분위기가 되게 묘해요. 마치 강동원을 본 것 같은. 근데 전 강동원 안 좋아하니까. 여자들끼리. 네, 여자들 두 명이 눈빛 교환하는데 그게 되게 뭔가 찌릿찌릿하고 긴장되고 서로를 탐색하는 게 막 느껴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되게 묘한 긴장감이 흐르면서 둘이 뭐 장난감을 딸을 위한 장난감을 캐롤은 구매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스쳐 지나가듯이 헤어지는데 그걸로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둘이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근데 각자에겐 연인 혹은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사러 왔던 캐롤은 남편이 있고 그리고 물건을 팔았던 테레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둘 다 그 관계에서 만족을 못하는 상태인 거죠. 뭔가 결핍이 있어. 그걸 딱 뭐라고 적확하게 지적하긴 힘들지만 둘 다 그 남자친구 혹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사랑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허울뿐인 관계. 근데 그 뭔가의 결핍을 채워주는 게 서로가 되면서 영화는 그 과정을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가고 있어요. 아, 역시 기자답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진짜 숨 한 번 안 쉬고 줄거리를. 아, 대단하시네요. 좀 쉴게요. 연습을 그렇게 하더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사랑 이야기를 맞죠. 아름답게 이렇게 그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청 기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 저는 사실 이제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온 상태에서 캐롤이라고 하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무슨 연말 연시에 이제 크리스마스 다 지났는데 무슨 캐롤이냐 이러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청소년 청불 영화라서. 하여튼 그러니까 원래는 캐롤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크리스마스 시즌용. 그리고 처음 첫 장면이 이제 그 장난감 사고 이러니까 무슨 그런 코미디 영화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나홀로 집에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일단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고 물론 뭐 인상적인 장면이 한 두 군데 정도 있었어요. 그건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디죠? 정확하게 제가 시간을 따지면 한 1시간 한 20분쯤에 나와요. 뭔가가 나와요. 숨소리에 눈물. 그렇죠. 제가 잠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잠시 이제 명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숨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그런 기운이 있어서 눈을 떠보니까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졌죠. 돈을 날릴 뻔했어요. 그걸 못 보면 돈을 날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약간 둘간의 사랑. 약간. 그렇죠. 육체적인. 격정적인. 네, 그렇습니다. 그 장면이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렇죠. 그 장면만 기억에 남아요. 이 영화가 사실 형이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청 기사님 주무셨어요, 사실. 주무시고, 중간중간에 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하나 봤는데, 계속 쿠팡이 들어갔다. 오늘 사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니, 굉장히 훌륭한 영화인데, 이제. 쿠팡에서 뭘 사셨나요? 쿠팡에 산 건 아니고요. 거기 이제 영화에 보면은 담배 피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애연가들은 알겠지만, 그런 장면을 보면은 너무 피고 싶은데, 그때 이제 그 담배 케이스, 거기서 하나씩 빼는 그 장면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영화보다는 그게 더 멋있어 보여서 그걸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고 싶다 진짜. 비싸더라고요. 예. 청 기사님은 청기사요. 청 기사님은 발음이 안 좋죠. 알아요. 그리고 발음이 좀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성기사 이러면. 맞네. 더 적절한데. 약간 청 기사님은 영화가 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마음에 들었어요. 좋았어요. 저는 그 두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고요해지는 영화관의 그 느낌을 정말 오랜만에 숨 느꼈고. 꼴딱 넘어가는 소리만 들리고. 그렇죠. 영화관을 지금 한 몇 년 만에 왔는데, 근데 그런 굉장히 훌륭한 장면을 보게 돼서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걸 관심을 갖고 온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그리고 가족 영화를 기대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쿵판다를 보고 싶어요. 쿵판다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노래를 했는데 하여튼. 오늘도 약간 봄 스타일로 입고 온 거예요. 네. 좀 귀엽게 입고 왔어요, 오늘. 네, 하여튼 그래서 약간은 제 스타일은 아니었다. 영화 자체가? 네, 근데 훌륭한 수작이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죠. 근데 훌륭했죠. 어느 부분에서 수작임을 그 중간에서 그렇죠. 강렬하게 그것도 있고 거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영화가 그 산을 오르기 그 한 순간을 위해서 그 이제 밑밥을 까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밑밥을 잘 깐 것 같아요. 잘 깐 영화다. 흥 기사님 어떠셨어요? 전 진짜 재밌게 봤어요. 처음에는 좀 약간 지루하다 생각했는데 지루하고 왜 이 영화가 이렇게 평이 좋지? 근데 나중에 엄청 몰입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가기 직전에 그 연출? 그게 무슨 특별한 반전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때 약간 탄식이 나왔어요. 막 이렇게. 이게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흥기사님이랑 저 같은 경우는 감정이입이 그렇게 크게 되진 않았잖아요. 아니 제 기사예요.
그러니까 제 기사. 저랑 청 기사님은 사실 감정이입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여성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크게 다가간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걔 누구야? 그 케이트 블란쳇. 네. 그래서 캐롤. 네, 캐롤 에어드. 엄청 멋있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젊은 여성이 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되게 멋있는 여성으로 그려져서 구체적인 여성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몰입을 더 하지 않았나. 그게 뭐라 해야 되지? 거기서 그 루니마루 남자친구가 테레즈 남자친구가 리처드. 리처드가 테레즈가 막 여행 간다고 하니까 화를 막 내면서 야 너 스쿨걸이냐고 고딩이냐고 왜 여자 좋아하냐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답답했던 게 딱 그렇게까지밖에 못 보니까 걔랑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소한 떨림, 미묘한 떨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까지만 보는데 캐롤은 뭔가 걔가 테레즈가 뭘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지를 궁금해하잖아요. 사진 얘기를 막 들어주고. 근데 그 남자친구는 나는 사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계속 지가 하고 싶은 결혼 얘기만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물론 그 여성성으로서 되게 매력적인 부분도 되게 매력적이었는데 내가 지금 원하는 걸 정확하게 파악해주는 사람이 테레즈한테는 캐롤이었고 캐롤한테는 테레즈가 아니었나. 서로를 가장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네. 그 순간에 꼭 여성이라서 그런 거고 좀.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성이라서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왜냐면 공감을 되게 잘하시고. 인정이 빠르신 분. 왜냐면 거꾸로 생각을 했는데 게이 영화라고 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맞지. 몰입해서 남성성을 느끼거나 이런 뭐 건 그런 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또 감수성이 더 미모답게 감수성이 특출을 나신 걸로. 마지막에 이렇게 탄식의 의미는 뭐였어요? 마지막에는 그 테레즈가 되게 결심을 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사실 이거 그냥 다 스포하게 해도 네, 되는 상관없어요. 거죠. 전혀 상관없어요. 얼마 동안의 이별을 겪고 각자 가장 힘든 시기를 거치고 캐롤은 이혼을 하면서 자기의 양육권을 포기하잖아요. 거의 애가 그렇죠. 자기한테 모든 부분이고 눈송이라고 할 때 엄청 좋아하잖아요. 애기를 눈송이라고 부르면서 근데 고민해봤더니 얘는 내가 키우는 것보다 남편이 키우는 게 맞아. 왜냐면 이 사회에서 이성애자인데 난 동성애자니까 라고 그거를 발언하진 않지만 난 나 정체성 살겠다. 나를 부인하면서 애를 키울 수는 없다. 그 대사가 진짜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둘 다 뭔가 인생의 전기를 맞이하고 다시 만났다고 보는데 왜냐면 테레즈는 또 취업했으니까 계속 백수같이 살다가 그렇게 하는데 카메라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루니마라를 맞아. 발걸음 발자국마다 흔들리고 그건 음악도 봤어. 되게 막 덜덜덜덜 떨리고 그러면서 막 그 파티장에서 캐롤이 다른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테레즈를 못 보다가 딱 둘이 그 시선이 교차되는 순간 뭔가 딱 끝. 약간 짜릿함이 네, 있었어요. 짜릿함이 있었고 일단 그 부분은 저도 봤어요. 네. 거의 뭐 대부분의 장면 못 봤는데 그러니까 끝날 때쯤 되니까 근데 그 부분이 저도 인상이 남네요. 그 눈빛이 정말 좀 그게 뭐 섹시하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그런 연기를 정말 잘한다. 정말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마지막 엔딩이 좀 잘 한 것 같아요. 뭐 감독이 누군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감독이 꽤 유명한 분이에요. 토드 헤인즈라고. 그 전에 I'm Not There, Far From Heaven 이런 작품을 찍었는데 네. 영화를 많이 안 찍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워낙 좋은 작품을 많이 찍는데 영화 주기가 한 7년. 아, 저 I'm Not There가 2008년에 나온 영화인데 보신 거 있으세요, 제 기사님? 제가 I'm Not There 봤는데 하도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안 나죠. 그게 그 어떤 음악가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 음악가를 7명이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음악가의 자아분열적인 모습을 여러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역할을 통해서 보여줘요. 약간 전위적인 뭐 도전 같은 거 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그 전작은 그랬죠. 근데 그러니까 I'm Not There 전작들은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되게 정극이나 상업 영화 같은 것도 많이 하셨나? 저게 다 상업은 아니죠. 완전 헐리우드식 상업 영화는 아닌데. 근데 하지만 이 영화는 되게 헐리우드식의 그 로맨스 공식을 많이 따른 영화라고도 많이 평하더라고요. 캐롤 같은 네, 경우. 캐롤 같은 경우. 왜요? 리메이크작이라서? 그렇지, 리메이크작도 있고, 약간의 그 타 배우들? 오프닝식도 그렇고, 네. 다 70년대, 80년대 그 사랑 영화가 함근기일 때 계속 좋았던 수작들을 다 따온 영화예요. 약간 좀 벤치마킹을 많이 했다는 거죠? 오마주를 한 거죠. 아, 오마주. 그 그 전문 용어가.
사실 이 영화를 보면은 네. 계속 왕가의 영화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해피투게더? 해피투게더나 하양연화. 네, 화양연화도 막 자리에서 식사하는 모습이라든지 그 샷 앵글들이 그러네요. 다 그런 걸 차용한 영화. 이럴 때, 이러면 되는 거죠? 저는 다 보지를 못해가지고. 일단은,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거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실 식사하거나 그런 건 되게 섹시한 순간 아니잖아요. 자극적이거나. 근데 그때 딱 그 긴장감, 눈빛만으로도 되게 긴장되는 거죠. 저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 식사할 때, 맨 처음 만나서 식사할 때, 네. 그 이제 향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담배를 이렇게 딱 피면서 루니마라한테 네. 그 담배 피는데 루니마다가 계속 이렇게 좀 떨면서 담배를 피잖아요. 네. 그 되게 긴장하는 모습. 그 장면이 저는 일단 그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게 뭔가 첫 만남인데 그 두 명을 굉장히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상황을 맞아. 한 명의 그 원숙함과 뭔가 그런 뭐라 그러죠? 그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한 명은 굉장히 이렇게 초조해하고 굉장히 불안하고 결핍돼 있고 그런 모습.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청기산 말대로 두 배우가 되게 대조적이잖아요. 그렇죠. 한 명은 되게 사회에서 상류층에 있는 거고, 네. 한 명은 아예 이제 하류층에 있고, 그렇죠. 또 젊음과 늙음을 상징할 수도 있고, 또 한 명은 이미 그 레즈비언으로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인생을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다른 분은 이제 막 시작한 분이고, 약간 그런 캐릭터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있죠. 근데 그런 질문을 하실 때는 미리 좀 질문을 주시고, 그러니까 아마 흥기사분이 또 있지 않으실까. 저는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식상할 수 있는 대비잖아요. 한 명은 되게 모든 걸 리드할 수 있고, 그렇지. 한 명은 막 풋내기라서 끌려가. 어떻게 보면 맨날 드라마에서 반복되는 그거랑 똑같은데, 그게 왜 지금 식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지? 그리고 왜 그게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클리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각만 하신 건가요? 근데 이유는. 클리셰라고 생각하지 못한 이유는 네. 그게 대놓고 막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멋져요 이런 식으로 드라마는 푼다면 되게 막 극단적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막 다 티나게 그게 아니라 되게 다 미묘하게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살면서 그런 순간이 한 번 정도는 부닥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 그게 전혀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뭐 어떤 식의 경험 말씀하세요? 이런 영화와 비슷한. 네. 뭐 있어요. 지금 한 번 정도는. 커밍아웃 시키시는 거. 아니, 어렸을 때나, 그, 이제 성 정체성이. 전 그 캐롤도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꼈는데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근데 저는 그러니까 루니마라의 네. 루니마라가 케이트 블란쳇에 빠진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워낙 그 시선이 멋있으니까 나를 그렇게 그윽하게 쳐다보고 또 카메라 사주고 여행 외모와 돈이군요. 그 두 가지가 있으면. 있으면은 권력으로 사랑을 사요. 돈으로 사랑을 사. 그렇네. 진짜 이것만 네. 이 기사님들. 네. 그렇죠.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구도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느꼈던 거는, 이것도 결국에는 그 기존의 그 공식, 그러니까 한 명이 이게 남성성, 여성성이 있구나, 그 둘 사이에. 같은 그러니까 여자라고 할지라도. 여자라고 할지라도. 난 그렇게 느꼈어요. 그 여자 대 여자의 사랑이 아니라, 성은 여자지만 한 명은 굉장히 남성적인, 그러니까 리딩을 하고 뭔가 이렇게 그 포용을 할 수 있고 뭔가 이끌어가는 그런 원숙한 느낌이 있다면, 그러니까 리드를 하는 거죠. 근데 한 명은 굉장히 여성적인, 그러니까 전형적인 여성상인 거죠. 그 고전적인 그런 뭔가 보호해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초조해하고 뭔가 이렇게 결핍돼 있고 이런 모습이 그려져서 이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좀 삐뚤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여자 대 여자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남성성을 가진 여자와 이제 여자의 만남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에서 이 사랑을 보편적인 사랑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한 게 되게 막 논란되더라고요. 이건 동성애라는 특수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거 그냥 이성애하고 동등하게 취급해버리면은 동성애라는 하나의 고유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 생각 들었어요. 저분 이름이 뭐죠? 청기사님. 네, 네. 청기사님. 저희 그죠. 청기사님 모자도 청하시네요. 당적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좀 밝힐 수 없습니다. 밝힐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동성애랑 코드가 이 영화의 핵심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가장 중심에 있는 코드인데, 제 기사님은 근데 청 기사님의 그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게,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동성애라고 하면 특히 레즈비언의 관계를 보면은, 네. 그러니까 남성성, 여성성을 구분하는 내 자신이 좀 틀에 박힌 것 같긴 한데, 그들에서도 약간 역할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좀, 정말, 뭔가, 이게 편견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이분법적 사고가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과연 비슷하다? 우리 이성 간의 사랑이나 레즈비언의 사랑이나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좀 들었어요. 저는 그 해피투게더하고 가장 따뜻한 색 블루도 동성애를 그린 영화잖아요. 근데 해피투게더에서는 남성과 남성이었고 가장 따뜻한 색 블루에서는 여성과 여성이긴 했지만 사실 저는 그게 뭐 꼭 남녀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도 될 수 있고 사제도 될 수 있고 친구끼리 될 수도 있고 누가 한 명이 좀 리드하고 한 명은 관계에서 약간 약자라거나 그런 건 모든 관계에 존재하는 공통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남성성이나 여성성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저는 캐롤 영화가 조금 그 가장 따뜻한 색 블루밖에 여성 동성애를 다 그린 영화를 본 게 그거밖에 없긴 한데 오히려 판에 박힌 그 쇼커트한 그런 여성하고 긴 머리의 여성하고 이런 거보다 더 전 되게 잘 풀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되게 둘 다 여자 같은 여자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리디하는 거를 우리 남성색으로 다 정의를 해버리잖아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네. 그렇죠. 제 기사님 수긍을 되게 잘해주시네. 숨이 빠르고. 동성애가 사실은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인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품격 있게 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싸구려 같이 쌈마이 같지 않고 우리가 즐겨보는 뭐 그런 것 같지 않고 예. ARD 이런 걸로 시작하는. 그렇죠. ABS 네, 뭐 이런 거 ABS. 있잖아요. 그런 되게 영어를 잘하시네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 굉장히 좀 고품격, 품격이 있게 느껴졌다. 그 정도. 저는 근데 그냥 궁금했던 게 거기서 리처드도 그렇고 리처드가 남자친구죠. 그리고 신랑이 하진가? 하비랑 리처드의 반응이 둘 다 약간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런 거랑.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만약에 남자랑 바람을 폈어도 저런 반응일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반응이 그렇게 막 충격을 받는다거나 그게 아니라 충분히 내가 저 여자로부터 뺏어올 수 있다. 둘 다 약간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여자끼리 사귀어 내가 남자인데 이런 게 있는데 혹시 만약에 여자친구가 그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여자친구 앞으로 생겼는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해요. 저는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 중학교 때 남녀공학이고 고등학교는 이제 남고를 갔어요. 근데 그 초중 동창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고민 상담 같은 걸 하다가 걔는 여고를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자기 여자가 좋다고. 근데 나는 그때 너무 무서웠어. 그러니까 뭔가 딱 그런 느낌이지. 이게 뭐 우주에서 왔다 이런 표현이 오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만나봤고 그 현실에서 그 어린 나이에 만났을 때는 굉장히 이게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지고 이제 그때는 좀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배우는 것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좀 연락을 안 했던 최근에 연락이 한번 오긴 왔는데 하여튼 뭐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말로는 또 뭐 얘기는 만약에 글을 쓰라고 하면 저는 찬성을 할 텐데 실제로 내 주변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은 조금 말리거나 아니면 왜냐면 그게 뭐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꼰대 발언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조금 내 주변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자기를 한번 돌아봐라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여자친구가 끌려왔어요. 전 지금 제 친한 친구의 이 파트를 안 들으니까 친한 친구의 여자친구가 사실은 레즈였어요. 그럼 왜 만난 거죠? 레즈였는데 중학교까지는 레즈였는데 이제 만나고 나서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이랬었다. 그럼 걔는 좋아하긴 좋아한대요. 근데 얘도 이제 만나면서도 자기가 헷갈리는 거야. 자기 정체성. 그렇지. 내가 여자를 더 좋은지 아니면 남자를 좋은지 헷갈려 하는데 그 내 친구가 옆에서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헐리우드 스타들 보면은 양성애자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여성성에도 끌릴 수 있고 남성성에도 끌릴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주변 사람에 의해서 성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느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얘네들도 남자랑 결국 결혼을 하고 남자친구를 사귀었던 거는 그렇죠. 매력을 처음에 느꼈으니까. 그럼 그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제 동거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잘 되고. 뭐, 그런 거 방송용인가요? 이거 근데 뭐, 제 친구들이 안 들으니까 네, 여기까지는. 뭐, 네. 이름도 안 나가는 네, 거지. 네, 네. A씨니까, A씨. 네. 근데 아무튼 저는 친구 중에 레즈비언도 있고 게이도 진짜요? 있는데 어, 근데 뭐 이렇게 연애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성애자라고 생각했던 여자친구들 되게 많이 만나고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샘플이 막 엄청 많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여자친구들은 여자친구들 되게 잘 만나고 특히 그냥 본인이 스트레이트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되게 잘 만나는데 남자친구는 계속 그 완전 스트릭하게 게이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끼리만 서로 만나더라고요. 스트레이트가 뭐지? 이성애자요. 아, 이성애자? 네. 무식이 탈로 났나요? 남자애들은 네. 개끼들만 놀고. 네네네. 아. 절대 이성애자인 애가 게이가 되는 건 본 그쵸. 적이 없는데 여자애들은 이성애자라고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많이 끌려가고 연애도 많이 잘하고 그런 거. 맞아. 철저한 저의 네,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맞아요. 근데 제 아는 형이 네. 저한테 커밍아웃을 처음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내가 나게 혹시 좋아서가 제가 아니라, 아시는 분인가요? 혹시 저도 아시는 분인가요?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외국에 있었는데 네. 한국에서는 그 말을 못 꺼내니까. 아, 근데 누구한테는 알리고 싶은데 답답하지. 네, 답답하니까. 아. 그랬는데 결국에는 시선이 좀 한국에서 달라졌나요? 못 살더라고. 아, 이제 떠나게 되더라고. 여자들은 뭐 남성한테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여성성을 계속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네. 남자들은 게이 아니면은 이제 다른 선택적이 없으니까 그거 괜찮네요. 왜냐면 저도 그 비슷한 말인지 생각. 잘 이해를 그러니까 아니 여자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 사회에서 잠깐 뭐 그렇게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낙인이 안 찍힌다는 거죠. 물론 낙인이 있겠지만, 근데 그 낙인의 깊이와 정도가 남자가 훨씬 심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홍석천이 이제 여자를 만나는 거랑 다른 뭐 레즈비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남자를 만나는 거는 사회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보는 정도가.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여자를 만날 생각을 절대 안 하더라고. 자기도 여자만 안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결국에는 나가게 되더라고. 예. 되게 외로운 네. 이야기. 이 영화가 보면은 네. 이게 50년대 시대상에서 그렇죠. 레즈 얘기를 담잖아요. 동성애 얘기를. 네. 파격적인 거죠. 지금보다도 더 맞아. 손절베이티브한. 그죠. 어. 오, 네. 발음이 좀 되게 있지. 고급스러우시네요. 유학파신가요? 아니, 저 수원에 살았어요. 수험파시고. 네. 그런 시대에서 저렇게 용감하게 사랑한 사람들 보니까 네. 참. 왜 이렇게 무슨 지금 초등학생 참 보람 있었다 이런 거 쓰시는 거예요? 아, 근데 나는, 근데 그건 있었어. 영화 보면서. 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랑을 그린다. 이렇게, 뭐, 이렇게 소개도 하고 예고도 했는데, 진짜 사랑이, 아, 저런 식으로 뭔가 난관이 있어요. 난관을 해치고 포기할 게 많아야지만 진짜 사랑일까. 아,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그, 뭐냐면 이제 저 사람은 저렇게 잃을 것도 많이 잃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사랑을 했다. 이게 너무 강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럼 뭔가 잔잔한, 그러니까 그런 사랑 이야기였으면 어땠을까. 물론 뭐, 그렇구나. 근데 제 개인적인 평입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재밌다. 모든 멜로 영화가 역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역경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잔잔한 사랑 얘기. 잔잔한 약간. 그렇죠. 제 기사님 어떠셨어요? 이 영화요? 네. 저는 사실 동성애랑 코드도 있고 뭐 사랑에 관한 코드도 있는데 저는 가장 와닿던 건 사실 그 아까 예고편 다시 보니까 모든 건 제자리로 온다 그 말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그 케이티 블란쳇이 기차를 돌려요. 네. 자기 아들 방에서 그렇죠. 아. 계속 이게 기차 돌아가는 모습을 뜬금없이 보여주더라고요. 아, 그렇게 영화적으로 보시요 그리고 첫 오프닝 씬이 네. 이제 둘이 이제 있다가 그 남자가 들어오는 거였는데 그때 남자 시선으로 보여줘요. 그 둘이 모여 있는 거를. 아. 근데 마지막 씬에서는 이 둘이 사랑한다는 사실은 그게 사랑한다는 고백이었고 그 오프닝 씬을 맞네.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그러면서 이제 아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게 네. 결국엔 이 둘의 사랑이 그 기차처럼 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 이야. 대단하시네. 제 기사가. 제 기사. 아, 저는 그때 네. 그 처음에 남자가,
테레즈 뭐 얘기해서 뭐해 막 이랬는데 둘이 되게 긴장감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 대화 내용 전혀 보여주지 않고 맞죠. 테레즈는 불안하게 계속 눈을 막 깜빡깜빡 돌리고 되게 그 케이트 블란쳇은 여유 있는 미소 지으면서 어깨에 손 한번 이렇게 쓱 올리고 지나가는데 어깨에 손이 되게 흰 손이고 빨간 매니큐어를 하는데 이렇게 저는 손길이 되게 섹시하다고 느꼈거든요. 약간 손톱 끝으로 약간 쓱 흐른 느낌? 그래가지고 아 되게 긴장감 있게 지나간다. 이 영화가 동성애 영화구나. 그래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근데 그게 끝날 때 다시 한 번 나올 때는 전 맨 처음 봤을 때는 테레즈가 일방적으로 그 케이트 블란쳇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대화 내용은 케이트 블란쳇이 사랑을 고백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말이 끊긴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중간에 핀볼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랑은 물리라고, 관계가 물리라고, 뭐 미느님, 당기느님 하는데 내가 처음에 미느님이 루니마라한테서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케이트 블란쳇에서 나온 거라서 사랑의 핑퐁 같은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건가? 이게 미느님만 있는 게 아니라 당기느님도 있고 그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걸 보여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쵸. 뭐 사랑이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왜요? 되게 혼자 사랑 많이 하시는 분이 아, 저요? 말씀하시는. 그러니까요. 제가 좀 지금 자리가 불편하게 굉장히 사랑을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된 사람들이라. 제 기사님도 우리 마찬가지시잖아요. 사랑 얘기를 해볼까요? 사랑 얘기를 하면은 좀 그러면 이제 불편할 수가 있어요. 불편할 네.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왜냐면은 불편하네요. 홍 기사님,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네. 아무튼 저는 네.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사실은. 그게 뭐죠? 그런 모티브들, 그런 숨은. 기차들.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네. 그 케이티 블란쳇이 그 처음에 레즈비언이랑 했을 때는 실패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 사랑을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못했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실패된 사랑을 보여줄까? 애비? 이제 애비랑 했던 레즈비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동성애를 사랑하는 거는 결국 안 되는 건가 이 사회에서는 그걸 보여주는 영화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엔 사랑에 다시 꼬리나잖아요. 서로 돌아오는 거 보면서. 근데 좀 저는 계속 이렇게 트집을 잡는 되게 것 같은데. 비관적이셔. 근데 약간 개연성이, 그러니까 그 사랑에 빠지는 개연성이 진짜 우연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게 뭐 세상에 우연은 없다. 이 얘기를 강조를 몇 번을 해요. 영화 속에서. 맞죠. 근데 저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연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이 만났고 그것도 그냥 점원과 왜요? 제가 너무 기계적인 얘기를 했나요? 인간이 아닌 것 같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좀 개연성이 있나? 저 사람들이 왜 사랑에 빠졌지? 우연을 약간, 가장한 케이티 블란쳇의 그렇죠. 그런 작업이었죠. 청기사님이시잖아요. 약간 네. 에어컨 기사님처럼 그런 느낌이신가 봐요. 기계수리 하시고 약간 이런 범수적이 약간. 이런 거 웃어주면 안 돼요. 웃어주면 안 돼. 좀 실수했. 썩은 드림은 웃어주면 안 돼. 아니 근데 저는 완전 청기사님이랑 반대로 생각하는 게 그게 우연이 아니라 저는 다 인연이라고 하면 되게 할아버지 같은데. 네, 필연적으로 서로 조작하잖아요. 장갑 그냥 안 보내도 되는데 장갑 보내고 그냥 그 한 번의 눈빛 교환만으로 본인들이 계속 뭔가 만들어 나가잖아요. 집에 계속 초대하고 전보치고 막.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저게 말이 돼? 한번 점원대 직원으로 한 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겹친 건데 네. 근데 눈빛 잠시간의 대화였죠. 한 몇 분 안 되는 그 짧은 대화인데 그 케이트 블란쳇도 그렇고 루니 마라도 그렇고 약간 서로에게 끌림을 느꼈다는 게 그 시절에 그리고 그 왜곡된 그 성에 대한 그런 억압이 있을 때잖아요. 그게 약간 저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근데 저는 그 둘이 제가 청기사님 말에 좀 공감을 하는 게 둘이 사랑에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급속도로 그게 맞아요. 전개된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근데 그거, 이 감독이 좀 좋았던 부분은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왜 그들이 사랑에 빠지냐는지 처음으로 이제 그 루니 마라가 블란쳇의 집에 초대가 될 때 있어요. 근데 그때 터널을 들어가요. 그 길로 가는데 터널을 들어가면서 몰랐어요. 이제 자동차 안에서 네. 되게 아름다운 장면으로 클로즈업으로 막 보여준 장면 몽타주식으로 기억나요, 있는데 기억나요. 근데 그때 모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지 않죠. 그들의 시선, 그 아름다운 장면 몇 컷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사랑에 빠졌다. 그러면서 터널 그 어두운 속에 있다가 딱 나왔을 때는 이제 그들은 이제 서로 빠진 거죠. 맞아. 거기서 공감을 하면은
이제 이 영화에서 개연성은 사실 딱 아, 필요하진 근데 않은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주무셨나요? 영화를 일단 제대로 보질 않았는데, 아마 제가 눈 감고 있을 때 많은 장면들이 있었겠죠, 연결고리들이. 아, 제가 생각을. 코너를 지나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터널 제가 처음 들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손가락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 막 이런.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점원과 직원, 예, 가능하죠. 그런 면에서 이 감독이 되게 네. 연출력이 맞아. 근데 연출력은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을 쭈르륵 보고 나니까 되게 연애하는 거 말고 사랑하고 싶다 막 이런 기분이 딱 영화를 보면서 내내 들었는데 아까 예고편 보니까 카피도 그렇게 뭐 나오더라고요. 사랑. 그리고 그런 막 둘이 꼭 껴안고 자잖아요. 그때는 되게 요즘 좀 외로우신. 아니 그렇지 예. 않고요. 건강하게. 괜찮으신가요? 뭐 이걸 아, 보고 뭐 건강합니다. 이제 성 정체성에 뭐 예. 오늘 백화점 가시는 거 아니야? 어린이 코너에 뭐 가시는 거 기차 아니야? 돌리고 있고 네. 저희가 또 나름 오늘 또 농부가 짙은 얘기가 오네요. 역시 기자님들 내리고 하니까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오늘 19금을 한번 달고 하자. 네. 달고 하자. 손님 그러면 19금은 뭔가 이제 그렇죠. 우리 전문가거든요. 제 기사님이 전문가시고 이제 비방용을 잘 하시는 분이라서. 예. 그러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좀 어떨까요? 나 이것도 좀 하고 싶은 좀 주제가 있었는데 네. 그 여자들이 네. 엄마와 여자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서도 되게 케이티 윈슬릿을 케이티 블란쳇을 끝까지 자기가 그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서 주저하는 거는 그 딴 아이 때문이죠. 때문이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뭐 기자의 식견 없을까요? 그런 거 없는데. 자꾸 부담을 주세요. 뭔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그러려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엄마 이렇게 써놓고 엄마 저 네이버 이렇게 검색해야 되니까. 써놓으셨네. 저게 그거 여자 엄마 저 써놓은 게 그거. 요즘에 또 저게 좀 하드더라고요. 요즘에 맞아. 되게 근데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건 있죠. 요즘에 이제 엄마가 되기를 포기하는 젊은 세대가 많은 게 이제 엄마가 되면은 너무 잃는 게 많으니까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여자가 더 이상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 이제 흥 기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결혼하시면은 뭐 애 낳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엄마가 되는 거를 두려워하고 그 이유는 이제 여성성을 잃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여성성과 그 엄마의 여성성과 그 여자로서의 여성성 있죠. 이성으로서. 그러니까 나한테는 남자에게 그거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나름 괜찮았나요? 네. 기자 같았어요. 어떻게 저는 근데 그 여성성이라고 말해지는 것들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 젠더성이라는 그렇죠. 게.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영화 속에서는 걔가 린디를 키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테렌즈를 사랑하면 두 가지를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레즈비언 엄마가 될 수가 없고 레즈비언이거나 엄마이거나 둘 중 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질문이 뭐였죠? 저도 뭐 그냥 뭐 전반적인 네. 기자의 식견 잘 봤습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식견을 갖고 계시네요. 끝나는 건가요? 네. 여기서 정리를 하죠. 이야기는 네. 묻고 네. 다른 얘기 넘어가죠. 네. M사입니다. M사. 나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약간 해석이 좀 궁금했던 게 네. 이 루니 마라가 왜 하필이면 사진에 꽂혀 있을까? 계속 그게 왜 그러지? 이 사진이란 매개가 뭘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지. 본인이 생각을 못하면 타인도 별 생각이 없다는 걸. 네. 이렇게 또 넘어가나요? 이렇게 또 넘어가나요? 근데 저는 그 사진이 왜 맥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서두에 얘기하긴 했지만 그 되게 남자친구들이 얼탱이 없다고 생각한 게 하나도 여자친구 혹은 연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 끊임없이 지 얘기만 해.
그 합의는 결혼하자, 사랑한다. 아니, 사랑하는 게, 남은 무슨 화가 생각하는지. 나셨어, 지금. 되게 이제 영화 속 남자친구 갑자기 몰입을 막 하시는데, 예, 말씀하세요. 남의 얘기도 좀 들어가면서, 얘가 뭘 원하지? 얘는 뭘 지금 제일 원하고 있지? 하면서 헤아리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한다는 말만 있지, 그게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막, 나는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막 힘으로 막 이러고. 무식하게 말이야. 그래서 사진도 그냥 그걸 어떻게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었나? 왜냐면 싱크대에 걔가 이만큼 사진을 모아놓을 정도로 사진에 대한 애착이 큰 남자친구는 아예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그 캐롤은 카메라도 사주고 계속 봐주고 자기를 피사체로 하게 하고 얘가 얘의 관심사를 헤아리는 거니까 그게 뭔가 그걸 전 연애의 공허함과 지금 연애의 충만함을 대비시킨 거예요. 대단하시네. 피사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네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의 피사체가 될 수 있는 거. 약간 왜냐면 그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게 약간 시선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맞네. 눈빛이 되게 중요해요. 눈빛이 중요하고 카메라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장치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상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좀 케이트 블란쳇의 사진들을 보면서 좀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 약간 나치의 사진 같은 것도 찍 모습이 있고 약간 그렇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한번 쥐어짜봤는데 시선이란 딱 네,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있어요? 괜찮아요? 사실 영화적으로도 네. 그 시점샷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내 입장이 돼서 이 나의 시선으로 일인 주변칭. 상황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마지막 장면에서 루니 마라의 시점으로 네. 케이트 블란쳇을 찾는 거죠. 네. 근데 그게서도 어떻게 보여주냐면 우선 이런 시점샷을 되게 영화적으로 많이 풀어놨고 녹여냈고 아, 그걸 시점샷이라고 네, 하는 POV, 포인트 오브 뷰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이제 그 루니 마라의 시선에서는 그 시점샷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포커스 아웃이 돼 있어요. 흐릿흐릿해요. 그렇죠. 맞네. 근데 케이트 블란쳇만 딱 자기 보이는 선명한 저는 사람이 근데 있죠. 그거 처음에 그 장면 했을 때 남자가 먼저 나왔어요. 맞죠. 그래가지고 저 남자는 누구지? 저 남자 이제 끝나가는데 왜 저 사람을 빨리 집에 가서 왜 보고 있지? 뭐 뒷얘기가 있나? 내가 모르는 내가 잘 때 뭐가 있었나 했는데 이제 그 바로 뒤에 있는 그 얼핏 보이는 금발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난 게 그 사진으로 매개하면서 보여주는 게 저는 그 남자친구 혹은 남편하고 있을 때 테레즈와 캐롤이 각각 여자친구 혹은 아내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사람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안 보이고 남자친구 원하는 말만 계속 앵무새처럼 해. 그리고 남자친구는 자기의 뭔가 결혼이라든지 혹은 그 아저씨는 승진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회적 지위를 살려주는 혹은 나의 평판을 갖춰주는 뭔가 부차적인 그냥 여자친구, 아내. 얘가 궁금한 게 아니야. 그냥 여자친구라는 존재가 필요한 거지. 이랬는데. 갑자기 찔렸다. 네, 말씀하세요. 찔렸어. 근데 테레즈는 사실 자기의 지금 백화점 근무에 대해서 굉장히 무료함을 느끼고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애잖아요. 그런 그 개인으로 딱 조명되는 순간 아 얘가 테레즈라는 애구나. 테레즈는 뭘 좋아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거를 가지고 되게 있는 애구나. 이 감독이 영리하게 보여주는 게 그 루니 마라가 회사에서 그 산타클로스 모자를 나눠준다고 나눠줘요. 네네. 근데 걔는 안 쓰고 싶어요 이거를. 맞네. 맞아. 근데 그걸 억지로 쓰는데 마지막에 이제 케이트 블란쳇이 뭐 딸을 위한 장난감 하고 나오면서 너 잘 어울린다고. 맞아. 그 첫 장면부터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라고 맞아. 보여주는 거죠. 역시. 되게 영리하네요. 감독이. 그 장면을 제가 못 봤네요.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앞부분을 잘 몰라요 제가 지금. 영화를 좀 한번 다시 보고 다시 보기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두 장면만 기억이 남아요. 그 장면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 장면. 네. 일단 네.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네?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할까요? 왜 뭐 할 말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어떠세요? 아까 같은 여성이 보시기에 어떠셨나요? 저는 되게 좋았던 게 그 여성끼리의 그런 배드씬을 다루는 건 전 그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 가장 따뜻한 블록하고 이거였는데 그것도 되게 파격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정사씬이 한 15분가량 되는 걸로 알고 아 그래요? 네, 뭐라고요? 제목이 아까 뭐라고? 거품 보셔서 아 그래 침이 나오네. 자꾸 흘리시고 침이 흐르니까. 아, 예. 진짜로. 진짜입니다. 무슨 블루요? 레아세이도 좋아하세요? 레아세이도?
레아스테이드 되게 섹시한 몰라. 네.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여자도 네. 되게 예쁜 여자 있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영화 근데 그 영화는 엄청 적나라해요. 모든 걸 비춰주고. 그래서 그것도 남자분하고 같이 봤었는데 그때 계속 휴대폰을 보시더라고요. 왜요? 민망해서? 그렇겠죠? 그럴 리가 없어요. 낚였네. 그럴 리가. 뭐 이렇게 녹화했던 거 아닌가요? 녹화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장면을 보기 위해 간 건데, 왜. 소장하려고 이렇게. 그게 8,700원짜리예요, 그게. 좀 불쾌한가? 지루한가?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너무 기니까. 근데 이건 되게 아름답게 그렸잖아요. 다 뭉개져 있고 머리칼이나 뭐 등 같은 예쁜 이미지들. 그래서 저는 되게 보기 좋았어요. 저는 이제, 일단 수위는 어떻게 해요? 일단 예, 제가 보기에는, 하고 싶은 말씀 다 해보시죠. 예. 뭐, 굉장히 아름답고, 맞아요. 좋은 장면이었던 것 같고, 일단은 몸매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왜요? 아니, 굉장히 그냥 옷을 입었을 때와 다른 그런. 루니 마라가 막 그런 거죠. 둘 다요. 둘 다, 예. 갑자기 이제 예매한 하시는. 지금 예매율 3위입니다. 근데 그 장면도 연출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그 감는 씬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맞아. 목으로 감고 등으로 손이 내려가고. 근데 오히려 그 앞부분을 보여줬을 때보다 그게 더 섹시하게 느껴졌어요. 그 몸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손에 제가 뭐 이렇게 특정 부위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영상에 있으면 좋을 텐데.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재연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게 꼭 필요한 장면, 그러니까 보통 영화들을 보면 이제 이게 꼭 필요한가? 그러니까 배드씬이. 근데 그 장면은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사실은 영화의 그 장면도 하이라이트. 기다렸어. 응? 그 장면만 맞아. 계속 기다렸어. 감정적으로도 하나의 고비를 넘는 뭐가 빵 그러니까 터지는 서로 간에 이제 벽을 허무는 과정이잖아. 언제 할까? 약간 어. 이런 느낌? 언제 하긴 할까? 이런 거지. 자꾸 침대를 두 개를 잡네? 이런 왜 방에 침대가 계속 두 개지? 뭐 이런. 그렇죠. 근데 되게 저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게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네. 그 친한 친구랑 같이 태국을 여행을 갔어요. 야, TV 넘어갔어요. 여행 여자 갔는데 사람 친구 말씀하시는 아니죠. 남자랑. 갔는데 저희는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어리니까 계속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데서 뭐 방 더블룸이 있고 더블 베드가 있고 싱글 베드가 있는 거 트윈 베드가 있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더블 베드가 큰 거죠. 하나만 있는 거죠. 네. 그게 싸니까 그걸로 달라 그랬죠. 네. 그냥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둘이서 한 침대에서 자고 보통 그랬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게이로 의심을 했던 거예요. 아, 그러네. 의심이 아니라 거의 확신이었어요. 제 기사님의 외모상. 그런 게 생각이 났더라고요. 그 장면 자체는 어떠셨어요? 장면 자체는 되게 아름다웠죠. 아름다웠는데 네. 조용했죠. 근데 그거 영화까지 조용해졌죠. 조용했죠. 네. 그 장면이 끝나고 다 침을 삼키시더라고요. 다 들렸나요? 네. 그래요. 저도 그 장면 끝나고 침을 삼켰는데. 저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소리 안 나게 삼키느라 했었어요. 만약에 여자친구랑 와서 봤으면 좀 민망했을 것 같아. 핸드폰을 들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느낌? 섹시했어요, 섹시. 괜찮았어. 갑자기 또 얼굴이 뜨거워지네. 생각나서. 오늘 제일 열정적인 모습으로 그러니까요. 이용하고 계시네요. 별로 의욕이 없었는데 이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얼굴이 되게 좋아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요. 소장하고 갠수하고 싶어요. 핸드폰 이거 검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두 장면이었죠, 근데. 네. 한 장면 있었고, 한 장면 더 있었고.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나름 의미를 좀 네. 보자면은 그 화장대에 앉아 있어요. 루니마라가. 네. 그리고 라디오가 나오는데 라디오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아이젠하워가 이제 막 새해가 돼가지고 막 연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라디오가 나오는데 마침 되게 그럴 때 갑자기 케이트 블란쳇 뜬금없이 사랑 고백을 하면서 침대로 밀어넣는 거예요. 사실 제가 데뷔가 고백은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고백하는 부분을 못 보고,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공기가 달라지잖아요. 공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떴는데, 그건 거야. 근데 조용해. 그래가지고, 진짜 돈을 날릴 뻔했죠. 그거 봤어요. 그 앞부분, 나는 왜 저 사람들이 저러고 있지? 약간 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때가 스위트룸 예매한 날이었나요? 싼 스위트룸, 그쵸? 맞아. 그쵸. 그래서 뭔가 저는 느끼 캐롤은 이미 경험이 있고 나이가 있으니까
얘를 되게 조심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사실상 그 관계에서 그 관계를 하려면은 캐롤의 그게 리드가 아니라 걔 루니마라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2개 침대랑 싼 스위트룸 있다 뭐 할 거냐 여관 아줌마가 물어봤을 때 계속 침대 2개 달라고 이렇게 캐롤이 짜증내는데 싼 테레즈가 스위트룸 할게요 이러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딱 쳐주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이 그런데. 그렇군요. 근데 나는 지금 또 생각이 드는 게, 캐롤 같은 경우는 일단 계획을 하고 간 게 아닌가. 계획범죄가 아닌가. 계획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여행을 데리고 가는 게 약간 이 사람은 의도를 하고 불순한 의도를 갖고 데리고 네, 간 게 아니라. 테레즈가 몰랐겠어요. 아 테레즈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서로가 이게 그러면 쇼부를 본 거군요. 쇼부. 네, 쇼부를 보고 간 거거든요. 되게 어리고 고급지시네요. 예, 밀당을 좀 하다가. 네, 이거 신원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랑 여행을 떠났는데 네. 왜 케이티 블란쳇이 총을 들고 왔을까요? 총이요? 네. 그것도 약간 저는 잘 모르겠었어요. 총도 들고 가고 갑자기 총이 갑자기 나와서. 또 가잖아요. 두고. 언제요? 루니마라를 두고. 그때 옆방에서 도청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 응. 나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그런가? 얘랑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죽으려나 보다. 그거는 이제 약간 왕가의 영화에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일단 그 총알도 뺀 거죠. 그 장면이 나오지 않아. 사실은 총알도 없는 총이었어요. 총알은 왜 없었지? 그러니까 테레즈가 나는 뺀 거라고 파악을 했었거든. 그랬을 수도 있으려나. 네. 그래가지고 버리고 간 거가 아닐까라고 했는데 좀 뜬금없던 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 총알은 왜 빠졌는지는 그건 생각 못했는데 어쨌든 캐롤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떠난 여행이었잖아요. 딸내미 양육권 뺏기고 크리스마스 때 딸내미 없으면 자기는 거의 만날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외로운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원래 혼자 떠나려다가 걔한테 같이 떨어지라고 제안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거의 인생 나랑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살을 하려고? 연장선상에서 자살이든 살인이든 그리고 끝에 막 그 예비 법정 하여튼 변호사 사무실 그런 데서 난 감옥도 두렵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죽이던지 누군가를 내가 죽던지 그냥 맞네. 어떤 결심? 그 정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근데 그런 결심까지 했는데 결국 현실에서 너무 무기력한 거야. 총알이 없었던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도청한 거는 또 어떻게, 나는 그 도청이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오랜 친구? 애비인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남편인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스를 흘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있다고? 네, 너무 제가 잤나요? 너무 뜬금없나요? 너무 왜냐면 사회가 아니에요? 애비가 테레즈를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씬에서 맞아. 뒤에 누가 있었잖아. 그것도 남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왜 질투를 하냐 자기를 막 이러는데, 자기는 질투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싫어하면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혹시 그 오랜 친구였으니까 그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바람 같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 애비가 보기에는 약간 자기가 전 여친이니까. 그렇지. 그 자기랑 그런 오랜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데 어떻게 보면 뺏긴 거잖아. 그래서 이게 소스를 준 게 아닐까라고 했는데,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볼 때. 약간 오보를 낼 수 있는 기자가 아니에요. 야마를 잘못했네. 이거 편집이 안 되죠? 네. 저희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혹시 마무리인가요? 이게 너무 재밌죠, 하다 보니까. 재밌다. 혹시 더 하실 얘기? 있나요? 네. 저는 없습니다. 저는. 네. 저도 딱히 없어. 저는 근데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영화를 보면서 네. 이 장면만큼은 근데 이거는 뭐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장면만큼은 뭐가요? 영화 한 줄 요약 어때? 한 줄 요약. 한줄이요. 네, 알겠습니다. 1분, 네, 뭐. 일본 스피치라고? 아니. 한 줄 요약. 한줄 요약. 한 줄 요약. 한 줄. 네, 한 줄, 썰전에 보면은 마지막에 하는 거 있잖아요. 한 줄 요약, 그런 것도, 한줄평. 저기요. 아저씨, 미리 좀. 저도 막 하는 거야. 그러세요? 그럼 제기사님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뭐냐, 아까. 모든 건 제자리로 돌아온다. 뭐야. 이렇게 쉬운 길이 있었네. 네, 모든 건 제자리로 돌아온다. 알겠습니다. 저는, 1시간 26분? 그 씬. 1시간.
1시간 26분을 기다려라. 잡아라! 할 수 있어! 잡아라.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그 장면을 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부분의 그 지루함 그런 것들 다 견디셔야 또 더 몰입을 할 수 있으니까 1시간 26분쯤 네, 정확한 시간 모르고 1시간 26분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 기사님. 전 진지하게 생각했는데 저는 사랑은 총체다. 총체? 네. 어떤- 떨림, 분위기, 눈길, 손길 다 그런 목소리, 심지어 목소리까지도. 네, 그런. 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게 지금 우리 녹음 1시간 할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저요? 1시간 저 그 생각만 해서 1시간 26분 그것만 생각했어. 모르시네. 그것만. 손이 되게 예쁘네. 막 이러면서 그 생각만 했죠. 사랑의 총체다. 사랑은 총체. 멋있네요. 네. 네. 저희 이제 뭐 마지막으로 네. 이제 고정 코너가 있습니다. 저희 네. 파케 고정 코너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 영화를 과연 오늘 보고 왔는데 추천을 하는지 비추천을 하는지 혹은 보든지 말든지 저는 이들의 판단이다. 강추. 아, 홍 강추. 기사님 강추. 이유는요? 네, 근데 일단 1시간 26분을 찾으신다면 실망이 크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없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 왜 손가락질 하시는 거죠? 근데 좋아요. 되게 영화적인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추천. 네. 홍 기사님 추천. 네, 저는 기사님은? 보말. 정말. 그러니까 이게 좀 호불호가 맞아. 크게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물론 이게 기승전결이 있고 조금 위기도 있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보기엔 너무 잔잔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그 레즈비언이라는 것 자체 동성애를 그려낸 건데 그런 거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근데 케이트 블란쳇을 저 추천으로 할게. 케이트 블란쳇의 뭐야 이 사람? 왜냐면 케이트 블란쳇 이름을 보니까 이거 봐야 돼. 케이트 블란쳇의 그거 봐야 돼요. 이거 하여튼 보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추천. 추천. 저도 추천으로 하면 안 돼요. 제이사님은 저는 사실은 그 영화를 처음 기대했던 거는 이 동성애와 어떤 시대상과 좀 싸워가지고 드라마적인 게 있었으면 더 재밌을 거란 그런 이미지를 기대했는데 그렇죠. 그런 게 없으니까 지루했었어요. 솔직히. 좀 지루했어요. 근데 중간중간마다 나도 모르게 전율이 오는 순간이 한 두세 번 있었어요. 왜 세 번이죠? 근데 그 장면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어떤 장면이 전율이 왔냐면 그 케이티 블란쳇이 남편이랑 싸우잖아요. 네. 그리고 루니만을 되돌려주잖아요. 네. 그리고 케이티 블란쳇이 담배를 피면서 전화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저 그때 울었어요. 그때 팍 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존심 콧대 높은 여자애가 제발 나한테 물어봐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맞아. 팍 전율이 오고 두 번째 전율은 이제 법정에서 나는 I will not deny 뭐 이러면서 맞아. 나 자체를 부정하지 않을 것 앞으로 그 말할 땐 되게 전율이 오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순간이 너무 아름답고 좀 팍 서는 게 있어가지고 케이트 블란쳇 목소리가 엄청 섹시하지 않아요? 좋아요. 목소리만 섹시한 게 아니에요. 여우주연상 받았나요? 네, 아카데미에서? 그랬던 것 같으니까 검색할 때. 저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멋있게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네. 투 추천에 네. 이제 청 기사님은 보말. 보말. 네. 보말로 하겠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아니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제 얘 영화를 보고 연관 영화 네. 영화. 하나씩 생각하는. 영화만 되나요? 아니요 다른 콘텐츠 다. 네. 왜 저를 그런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우선 홍 기사님. 저는 네. 아까 말했는데 계속 말해서 가장 따뜻한 색 블루는 말했으니까 해피투게더 할까? 아니야. 근데 가장 따뜻한 색 블루 할래요. 그건 또 다른 사랑의 시작부터 종말을 보는 느낌? 근데 종말이 되게 적나라하게 들어간 영화라서 뭔가 이 영화는 되게 아름답잖아요. 뭔가 사랑이 가장 좋은 밑부분, 맑은 물만 떠놓은 영화 같다면 그건 끝까지 볼 수 있는 영화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영화는 동성애. 엔딩이 해피엔딩인가요?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해피엔딩 아니에요. 그냥 엔딩. 그냥 엔딩. 오픈 엔딩. 네네. 청 기사님은요?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제가 떠오르지가 않네요. 얼마나 떠오르지가- 솔직하게 아.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취향상 그렇지 않고 그냥 좀 이것보다는 저는 이제 연애나 이런 로맨스 영화라면 조금 그렇게 밝은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따뜻하고 그래서 엽기적인 거요? 아니요, 엽기적인 그녀 말고 제가 옛날에 재밌게 봤던 게 세렌디피티라는 그 영화 좋죠. 네, 그 영화가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고 좀 약간 무거워졌다면은 그 영화를 보고 약간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가벼운 로맨스 추천드리겠습니다. 흥기사님은 가장 따뜻한 색 블루, 청기사님은 세렌디피티. 네. 전- 분명히 아까 품번 얘기하신다고 했는데 검색을 하세요, 여러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구글 검색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서브로 추천하는 거는 여러 풍범들. 네. 제 기사님. 저는 마지막으로 갑자기 떠오른 게 있는데 아직 개봉을 하지 않은 영화예요. 이제 아, 그래요? 다다음 주에 개봉을 할 건데 제가 이 영화를 좀 기대하고 있어요. 데니시걸이라고. 처음 들어봤어요. 그 에디 레드메인이 우선 연기를 할 예정이고 연기했고 네. 최초의 게이였나? 트랜스젠더에 관한 이야기. 없었나요? 최초인가요? 확실한가요? 나 갑자기 줄거리가 기억이 안 나네요. 확인하신 건가요? 당황하시는 제 기사님. 근데 이 영화도 최초가 아닐 것 네. 같은데. 트랜스젠더. 이 영화가 네. 약간 그런 동성애 코드를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 아,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감독이 되게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누구예요? 레미제라블이랑 네. 킹스 아. 스피치 만든 감독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감독 이름이 대단하신 분이죠? 홍우퍼. 그렇죠. 대단하신 분이겠죠. 영화를 3편이나 찍으신 분인데, 대단하신 분이죠. 제가 처음 들어봤긴 하지만, 네. 네. 3편이나 찍으신 분인데. 네. 네. 저는 그래서 이 영화 추천하겠습니다. 데니 시걸. 네. 데니 시걸.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녹음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네. 각자 어떠셨어요 오늘? 세 보니까 생각보다 즐겁네요. 즐겁죠. 청기사님 아니신가요? 아니요,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신분 보장은 다 되는 거겠지. 100% 확실하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 나름 기자라고 기자직 명함 파고 다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분매랑으로 돌아올지 저희 뭐 모르겠다. 정치적 발언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너무 너무 싼 마이를 하여튼 그래도 재밌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오늘 이제 그 캐롤 녹음은 여기서 마치고 네. 다음 녹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두 개를 그냥 한꺼번에 하는 줄 알았어요. 1시간 동안. 이거 무슨 네. 힘드시죠? 그렇다고, 힘드시죠? 네. 좀만 쉬었다가 네. 또 다음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그럼 뭐 인사를 어떻게 해요? 인사는 뭐 한번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